안녕하세요. 강남 ETV 시청자 여러분. 3월 개강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많은 엄마들은 환경이 바뀌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남 ETV에서는 입학한 우리 아이의 건강을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정신건강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 및 생활습관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성태정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바뀐 환경 속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지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하는 단체 생활 속에서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각종 유행병에 걸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접종이란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기 수첩 같은 데서 나온 것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만 4세 이후에 받아야 될 꼭 필수 접종에는 DPT와 소아마비, 또 MMR이라고 얘기하는 홍역 백신과 그 다음에 일본염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챙겨서 우리 아기가 맞았나 안 맞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참고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홍역을 포함한 MMR 주사를 접종했는지 학교에서 증명서를 띄워오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접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 이외에도 아이들이 잘 아는 감기 같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제 친척 동생의 경우에는 축농증과 중이염 같은 질병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사전에 이런 질병 등을 치료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이 주로 겪는 질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은 이제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단체 생활에 한 번에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라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다 보면 질환을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할 시간이 없다든가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축농증, 비염, 중이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은 코가 좀 막히고 때로는 코 주변에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해지는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아프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생활에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자꾸 비염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코를 훌쩍훌쩍거리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내용을 잘 집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코가 답답하고 막히니까 밤에 잠도 충분히 잘 못 자기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면 낮에 와서 졸고 낮에 졸고 또 밤에 집에 못 자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축농증 또는 비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와 함께 진단을 받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중이염 같은 경우도 귀가 아프다든가 또는 잘 안 들린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함께 치료 역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단체 생활하면서 또 걸릴 수 있는 게 장염입니다. 그래서 장염은 보통 더 어린 영유아 아기들한테서 많이 생기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나이가 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치원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어서 장염 같은 것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및 배변 습관인데요. 집밥에만 익숙한 아이들이 입학 후에 학교에서 주는 급식에 적응하는 방법과 또 변을 못 가리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배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월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학교 급식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었던 편식의 습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자마자 급식을 시작을 하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평소에 절대로 안 먹었던 음식이 나왔을 때 그걸 안 먹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밥을 아예 굶고 온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생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먹고 와서
집에 와서는 배탈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평소에 자꾸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안 주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연습을 시켜서 학교에 가서도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한 습관도 중요한데요. 보통 집에서는 자유롭게 먹게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서 고정되게 앉아서 먹질 않고 아기가 한 숟갈 먹고 다른 일하고 한 숟갈 먹고 TV 보고 와서 먹는다든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꾸준하게 최소한 6개월 이상 아이를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겪는 문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비입니다. 이것은 집에서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변을 잘 보던 아이들도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가서 화장실이라는 또 낯선 공간에 가게 되면 평소에는 잘 보던 아이들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럽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쉬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 자기도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팬티에 싼다든가 내지는 집 앞까지 다 달아서 집 앞에 와가지고 실수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이 역시 신경을 쓰셔서 화장실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변비가 지속이 되다가 만성화가 되면 요실금이라 그래서 아이는 마치 변을 잘 보는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변을 분명히 보긴 보는데 시원하게 못 본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팬티에 계속 지리듯이 보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비가 오히려 만성화가 되면서 생기는 일이고요. 커다란 변이 대장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것은 못 내려가고 그 옆으로 삐질삐질 새다 보니까 팬티에 묻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는 창피하다고 생각이 돼서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자기 혼자 몰래 화장실에서 빨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변 친구들이 저 아이한테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좀 멀리 한다든가 요즘 말로 딸을 시킨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역시 변비가 있는 아기들은 평소에 또 배변 습관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인다든가 또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좀 지양하고 건강한 식단을 만드셔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남 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성태정 교수님을 모시고 올해 처음 입학한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아이의 주요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필수 예방접종하기, 축농증, 비염, 중이염 등과 같은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관리,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배변습관 길러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강남 이티비였습니다.